이번 시간에는 국어 156쪽부터 165쪽에 있는 주제를 생각하며 글 읽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하며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를 읽어봅시다.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독장수 구구. 옛날 어느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 독을 사서 썼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독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독은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워낙 크고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독장수가 지게에 큰 독 3개를 지고 독을 팔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지고 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 어깨만 빠지도록 아팠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어째 오늘은 독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독장수는 고갯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높은 고개턱을 겨우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몸을 잘못 가누면 독이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독장수는 너무 힘들어 눈앞이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 지게 작대기로 지게를 받쳐 세워놓았습니다. 독장수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 이마와 얼굴의 땀을 닦았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아이고, 그놈의 고개 오지기도 해라. 독장수는 지게 옆에 벌렁 누웠습니다. 야, 정말 시원하구나. 저 독들은 팔아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는 살 수 있겠지? 그 독들을 다시 팔면 독 4개를 살 수 있고 넷을 팔면 가만히 있자. 2는 4, 2, 4, 8. 그래,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8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계산해 나가니 16개가 32개가 되고 32개면 64개가 되고 64개는 128개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계산해 보니 며칠 안 가 독이 10,000,000개가 되겠는걸? 그럼 그 돈으로 농가밭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독장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팔로 지게를 받치던 지게 착대기를 밀어버렸습니다. 지게는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팍 쓰러졌습니다. 지게에 있던 독들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와 같이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셈하는 것을 독장수 구구라고 하고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은 도리어 손해만 가져온다는 뜻으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 라는 속담이 쓰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저승의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까마귀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네, 까마귀 여기 대령했습니다. 급히 인간 세상에 다녀오너라. 네?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어서 이 편지를
강도령에게 전해줘라.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강도령요? 그래, 이 녀석아.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강도령을 모른단 말이냐? 아, 그 강도령요? 알고 말고요. 어서 편지나 주세요. 휑하니 다녀오겠습니다. 까마귀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가다가 딴 점 부리지 말고 곧장 강도령에게 전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편지야. 염라대왕이 몇 번씩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네, 심부름 한두 번 해보나요? 전 심부름 하나는 틀림없다니까요.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물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참 맴을 돌며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야, 참 고소하다.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날까? 까마귀는 그만 고기 냄새에 넋을 잃었습니다. 아, 저기다. 아니, 말이 쓰러져 있잖아. 어디 가까이 가볼까? 까마귀는 메밀 밭가에 죽어 쓰러져 있는 말에게 날아갔습니다. 꼴깍. 까마귀는 침을 삼키며 강도령에게 빨리 편지를 전하고 와서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새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조금만 먹고 빨리 갔다 와야지. 까마귀는 생각을 바꿔 말고기를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입에 문 편지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휴, 정말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참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까마귀는 좀 쉬고 난 뒤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까마귀는 높이 날아올라 이리저리 편지를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새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편지를 본 새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 아무렇게나 꾸며댈 수밖에. 까마귀는 편지 찾는 걸 포기하고 강도령에게 갔습니다. 강도령님, 염라대왕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늦었느냐? 네, 염라대왕께서 다른 곳에도 심부름을 시켜 거기 먼저 다녀오느냐고 늦었습니다. 까마귀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 편지를 보자꾸나. 강도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안 주시고 그냥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강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봐라. 강도령이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강도령과 헤어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간이 콩알만해졌네.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 내용을 한번 보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큰일이네.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 염라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호통을 치실 텐데. 할 수 없지. 인간 세상에 눌러앉는 수밖에. 여기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겠지?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고기가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강도령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저승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뒤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한 뒤부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은 이런 경우와 같이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두 번째 문제.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가로 1번. 이야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독장수 구구, 질문. 독장수는 무슨 일을 하나요? 독장수는 어떻게 하다가 독을 깨뜨렸나요? 밑줄 친 빈칸 두 줄이 있죠. 두 줄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세요. 그 아래 이야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누구를 만나야 했나요? 까마귀가 강도령을 만난 뒤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에도 밑줄 친 빈칸이 두 줄이 있네요. 여러분의 힘으로 채워보도록 해보세요. 참고로 예시 답안을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요. 참고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질문, 독장수구구 2가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2가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해보세요. 정리가 다 되었다면 여러분이 만든 독장수 구구 관련 질문 2가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질문 2가지를 발표해 보도록 해봅시다. 바로 2번. 이야기를 읽고 추론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독장수 구구 질문. 만약 당신이 독장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독장수처럼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자, 그 아래에 밑줄 친 2곳이 비어 있죠?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정리해 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야기도 살펴볼게요. 이야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가 전해야 했던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신이 염라대왕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번에도 밑줄 친 2곳이 비어 있네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정리할 때 참고하시라고 예시 답안 보여드릴게요. 참고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해보세요. 정리가 다 되었다면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 독장수 구구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의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가로 1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마음을 말해보세요. 지게에 있던 독들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를 어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독장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빈칸에 여러분이 이 독장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리해서 써보도록 해보세요. 잘 정리해 보았나요? 독장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발표해 보도록 해봅시다. 네, 독이 깨져 속상한 마음이 들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입에 문 편지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휴, 정말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참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까마귀는 좀 쉬고 난 뒤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까마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해보세요. 정리가 되었다면 발표해 봅시다. 네,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겠네요. 정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바로 2번.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간단히 써보세요. 독장수에게, 까마귀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독장수에게 일어난 일도 알고 까마귀에게 일어난 일도 알아요. 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독장수에게 그리고 까마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고 간단히 써보도록 해보세요. 정리가 되었다면 독장수에게 그리고 까마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보도록 해봅시다. 시답안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독장수에게 실속 없이 헛된 꿈만 꾸지 말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까마귀에게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까지나 예시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답을 참고만 하시고요. 꼭 똑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로 3번. 이야기를 읽고 알게 된 속담의 뜻과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 라는 속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실속 없이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새마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친구가 노력은 하지 않고 욕심만으로 헛된 장래 희망을 꿈꾸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방금 들은 말도 있고 준비물을 안 챙겨오는 상황에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정리가 다 되었다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로 4번. 독장수 구구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의 주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독장수가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까마귀가 강도령에게 편지도 전하지 않고 말고기를 먹는 모습에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생각했어. 가로 5번. 두 이야기를 읽고 자신을 되돌아본 내용을 써보세요. 독장수 구구 이야기를 읽고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까마귀 고기를 먹은 날을 읽고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정리해 보도록 해보세요.
정리가 다 되었다면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정하고 그 이야기의 주제에 어울리는 속담을 활용해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가로 1번. 이야기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 테니 참고해서 작성해 보도록 해봅시다. 가로 2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다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